지난밤에 눈이 많이 왔어요. 오늘도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예보돼 있으니까 우산 꼭 챙기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또 돌아왔습니다. 안 보이는 골방 라디오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최근에 이 국뽕이 차오른다라고 할 때, 음, 그 거론이 되고 있는 게 하나 있죠. 밥도둑이에요. 밥도둑. 밥도둑. 네. 밥도둑, 라면인가요? 밥도둑 하면 반찬이잖아요, 반찬. 그런가요? 라면은 따로 네, 끼니라고 생각하면 네. 아니에요? 오늘 얘기할 거, 음, 주제, 바로 김입니다. 김입니다. 자, 김. 한국김, 네. K김. 네. 최근에 수출량이 엄청났다면서요? 맞아요. 지난해 잠정 김 수출액이 7억 9천만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전년보다 22.2% 증가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네. 2010년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넘긴 이래 13년 만에 7배나 성장했습니다, 무려. 7배. 네네. 그런데 또 이 김이 K김이 진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네. 2022년 기준으로 그 전 세계 김 시장에 이제 대한민국 K김의 점유율이 압도적입니다. 70.6%나 됩니다. 70.6%. 네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김을 대규모로 생산하는 나라 몇 개국이나 될 것 같으세요? 일단, 음, 음, 일본은 가면은 김을 음, 먹잖아요. 음, 뭐 음, 스시에도 들어가고. 음, 음, 네. 그래서 일본은 생산할 것 같아요. 음. 네. 전 세계에서 김을 대규모로 생산하는 나라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세 나라밖에 없는. 우리나라, 네. 일본, 중국. 어, 근데 이제 김을 소비하는 국가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잖아요. 뭐 네. 전 세계에서 먹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집계에 따르면 120여 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뭐 한중에 이 세 나라가 전 세계를 전 세계를 먹여 살리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김에 네네. 있어서만큼은 120개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그렇습니다. 예. 당신들이 먹고 있는 김은, 메이드 인 코리아다. 음, 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네. 예. 우리나라에서 김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 어딜까요? 미국이죠. 맞아요. 네. 미국이 21%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네. 2위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네네. 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음, 일본, 중국. 그러니까 음, 이 두 나라는 자기들도 김을 생산을 하면서 우리나라 김을 많이 수입해 간다. 음, 음. 그 부분 때문에 네. 도대체 한국 김 뭐가 강점인가? 요걸 네. 좀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네. 자, 나라별로 인기 이유부터 한번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김이 똑같은 김인 줄 알았는데 다르다면서요? 그쵸? 네. 자, 먼저 그 우리나라의 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얇습니다. 음. 네, 얇게 만들 수가 있고, 그걸 음, 음. 얼마든지 겹치면은 두껍게도 만들 음, 수 음, 있고요. 음. 네, 음, 근데 음. 다른 나라 김들은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건데, 음. 자, 나라별로 어떻게 지금 김이 소비가 되고 있는지를 음, 먼저 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기 있는 예. 김. 자,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국인이 많아요. 음, 음. 한국인이 많기 때문에, 음, 음. 김을 좀 가져다가 먹어야겠다라고 음, 음, 생각을 음.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고요. 음, 음. 그다음 미국인들이 최근에 스시집을 음. 이용을 하면서 음, 음. 스시집에 가서 이제 김을 음. 접해보기 시작한 거죠, 미국인들도. 그러니까 음. 예전에 음. 한국 사람들이 김을 먹는 모습들을 보면, 저 음. 무슨 까만 종이를 먹고 있어,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음. 이거 스시집에 가가지고, 나는 생선은 음. 못 음. 먹어요. 음. 그러니까 음. 좀 다른 김 음. 없냐, 음. 다른 뭐 횟집에서 먹을 거 음. 없냐, 음. 음. 스시집에서 음. 물어보면은, 음. 이제 일본인 음. 주방장이 이제 가지고 음.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막기. 음. 음. 김에 둘둘 싸가지고 뭐 음. 사과도 음. 집어넣고 뭐 한 음. 가벼운 음. 음식들을 이제 갖다 주고 하니까 음. 그걸 음. 먹어보면서 음. 이게 뭐지 이 까만 거? 이게 음. 먹어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랬더니 네. 괜찮았던 거. 음. 거기다 음. 이제 또 스시집이 인기를 끌다 보니까 음. 음. 어 김에 대해서 음. 사람들이 좀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스시라고 하지만 사실 스시를 우리나라에서는 초밥으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네, 근데 해외에서는 그냥 김밥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더라고요. 그쵸. 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스시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니기리 스시, 그 음. 밥 위에
생선회가 올라가 있는 형태의 그 스시를 처음에 떠올리지만 이제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캘리포니아 롤 같은 형태,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인기 많았잖아요. 이게 롤 형태라든가 아니면 막기 형태의 그런 음식을 더 떠올리는 경향이 있다. 이런 거에 갑자기 한국 냉동김밥이 엄청난 인기를 지난해 끌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김에 대한 거부감 자체가 줄면서 미국에서 지금은 도시락김이라든가 막 김과자 이런 거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약간 또 김밥도 이게 스시도 약간 샌드위치처럼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 대용으로 인기를 좀 많이 끄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저희가 이 준비한 이 목차에도 그 배경에 저희가 좀 넣어놓은 사진을 보면은 아이들이 근데 또 좋아하잖아요. 미국 아이들이 맞아요. 그냥 김을 막 씹어 먹고 네. 있는 상황, 마치 한국 아이들처럼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음. 자, 그리고 2위, 일본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원래 김을 좋아해요. 좋아하고, 근데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라요? 다릅니다, 김이. 어떻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도시락김, 그러니까 재래김 네네. 내지는 어떤 돌김 이런 음, 형태의 소금으로 간을 한 그런 김을 이제 먹는 거예요. 김밥김 외에는. 일본은 김밥김 같은 종류는 이제 막기용으로 쓰는 거고, 일본에서는 그러면 김을 밥이랑 어떻게 먹어? 네. 라고 물어보면은 음, 밥에 싸먹는 형태의 김이 아니라 라멘, 일본식 라멘 드셔보셨죠? 그렇죠. 일본 가서 먹어야죠. 꼭 먹어야 되잖아요. 왜 거기에 꼭 김을 넣어주지 않나요? 아, 맞아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김이 두껍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두껍고 먹어보면은 네네. 네. 단순히 그런 소금 맛이 아니라 굉장히 양념이 진하게 되어 있다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간장의 느낌? 예. 그래서 김이 두껍기 때문에 네. 두껍고 양념으로 이렇게 한 겹 보호막을 입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라면처럼 뜨거운 국물에 집어넣었다고 해서 바로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워낙 김을 좋아해서 네네. 집에서 가령 떡국을 먹을 때에도 김가루 뿌려 드셔야 되잖아요. 김가루를 넣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도시락김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네. 도시락김을 넣는 순간 김이 금방 풀어져요. 네네.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그게 원래 김의 모습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간장 형태의 그런 양념으로 재워두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두껍다. 예, 거기다 두껍고. 이게 이제 일본 김의 특징입니다. 네.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러면 왜 우리나라 김이 인기야? 라고 물었을 때 일본이 막기를 할 때에도 한국 김밥김이 괜찮다. 이거 좋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수입을 많이 해 갔는데 네. 최근에는 한국의 도시락김 자체가 마음에 든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거 밥이랑 같이 이렇게 싸 먹기에 되게 좋구나. 반찬으로 먹기에 상당히 좋네. 그리고 일본 사람들 맥주도 많이 먹잖아요. 네. 근데 맥주에 뭔가 술안주로도 괜찮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짭짤하니 지금. 맛있죠. 예. 그 다음에 대망의 3위. 중국에서는 왜 한국김이 인기 있냐? 중국은 원래 탕에 김을 넣어 먹는다고 해요. 네. 밥에 이게 같이 싸 먹는 것보다. 네. 그 탕 같은 데에 김을 가령 뭐 마라탕 같은 거에 김이 막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이게 토핑처럼. 네. 그런데 중국은 김 과자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김 사이에다가 견과류 같은 것들을 넣고 이렇게 조청 같은 걸로 이렇게 굳힌 그런 형태의 김 과자. 김 하면 뭔가 이 조미료 하면 소금밖에 못 떠올렸는데 네. 조청이랑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청인지 정확하게 달짝지근한 모르겠지만, 예, 어떤 뭔가 좀 달짝지근한 달짝지근한 그런 형태의 과자로 또 중국이 많이 먹는다고 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중국은 김을 생산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인구가 많다 보니까 자기네 생산량만으로는 못 쫓아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국 김이 좋다라는 생각이 있대요. 되게 그래요? 품질이 좋은 고급화되어 예, 있군요, 이미지가. 고급 김이다. 네네. 그래서 한국 김을 가져다가 먹는 거를 좋아한다고 하고 네네. 실제로 업체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식품 박람회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 이제 김 업체들도 나가잖아요. 가서 이렇게 보면은 중국인들이 와서
홍콩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와가지고 그 바이어들이 한국 도시락김이나 이런 걸 먹어보고 너무 신기해한다는 거예요. 맛있어 하면서 나중에 비즈니스는 나중 문제고 일단 본인들이 많이 사간대요. 그 자리에서. 왜, 뭐 어떤 점이 신기한 거예요, 한국 김은? 일단 중국에서는 그런 형태로 김을 많이 먹지 않았는데 이걸 그냥 이게 건조시킨 그러니까 구운 형태의 김에 그냥 소금이 좀 뿌려져 있는 것만으로도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구나. 그러니까 중국도 밥을 먹기 때문에 네네. 이게 풍미가 폭발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어울린다라는 거를 금세 느낄 수가 몰랐구나. 있는 거죠. 예. 만약에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 갑자기 고기에다가 김 싸 먹으라 그러면은 좀 당황할 거 아니에요. 그쵸? 주식이 아니다 그쵸? 보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아시아 이 동북아 3개국은 그런 면에서 서로 밥을 먹는 사람 그 식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게 도시락김이 쉽게 스며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도 자기들이 먹는 양만으로 부족하고 한국 김이 고급이라는 인식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김을 많이 가져다 쓴다. 네네. 그 네 번째로 또 우리나라에서 김 많이 수입해 나는 나라는 또 어디예요? 태국입니다. 태국? 네. 태국은 그 증가세가 폭발적이에요. 네. 막 40% 이렇게 매년 증가를 하는데 네네. 그 이유가 김과자입니다. 예. 저도 태국에 갔을 때 네. 김과자 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마트에 가면은 한 매대 차원이 아니라 네네. 전체 섹션 차원의 김과자가 있어요. 근데 전 좀 신기했던 게 네. 약간 우리가 부각을 먹긴 하지만 이게 부각은 약간 다시마 계열 아니에요? 튀기는 게? 뭐 다시마 부각도 있고 김 부각도 있는데 이게 사실 과자 스낵이라기보다는 그쵸. 반찬의 일종이잖아요. 뭐 반찬 네. 이거를 과자로 먹는다? 네. 이렇게 인기가 많다?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 태국에서 만드는 김과자들은 어떤 이렇게 봉 형태 혹은 납작한 형태 뭐 이런 식으로 만들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근데 이제 봉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껍질 그냥 까면은 김이 이렇게 길다란 김이 그냥 들어 있어요. 그래서 걔를 그냥 파삭파삭하고 이렇게 양념이 돼 있습니다. 김에. 그래서 그 먹으면은 그냥 맛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약간 과자 같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태국에서 만드는 김 과자가 지금 세계적으로 인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김 과자를 만드는 업체들의 규모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뭐 타노케노이라는 그 김과자를 처음에 만들기 시작한 회사는 이미 매출이 글로벌 매출이 1,500억 원이 넘고 대단하다. 그 다음에 또 굉장히 태국에서는 유명한 식품 기업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도 잘 아는 회사는 싱하죠. 맥주. 예. 맥주 만드는 싱하라는 회사도 김과자를 만들기 시작했고. 안주와 함께. 네. 뭐 그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김은 몰라도 김 과자에서는 지금 세계의 선두주자가 되어 있다. 그런데 상황이에요. 그 김은 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김이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태국이 김과자를 잘 만들고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데 그 원료 어디서 가져오느냐? K. 네, 우리나라에서 코리아. 가져가고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태국으로 수출하는 양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 김 과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가공 식품이기 때문에 부가가치도 그만큼 크니까 태국 회사들은 점점 이쪽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이 김 과자 만들어서 팔아야겠네. 자꾸 김 얘기하니까 배고픈 거 아니에요? 네. 오늘 뭔가 점심에 김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번으로 인기가 많은 회사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네. 러시아는 러시아도 김을 먹어요?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생선이 있는 스시집보다는 생선을 쓰지 않는 롤 형태의 스시집들이 인기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그 김밥용 김 수출이 많아요, 러시아에. 그런데 최근에 러시아에서 한국 과자가 너무 인기가 많잖아요. 라면도 그렇고. 그 인기를 끌다 보니까 한국 음식에 대한 어떤 선호도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네. 아예 한국에서 김을 음. 수입해 와가지고 네네. 자기들이 현지에서 가공을 해서 파는 음. 그런 김 공장들이 지금 러시아에 생겨나고 있다고 해요. 네. 그쵸. 그러다 근데 보니 예, 예, 말씀해 주세요. 러시아에서도 지금 상당히 한국에서 김 수입량이 늘었다. 네네. 근데 저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그러면 지금 제가 도시락김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는데 이 네. 도시락김이라는 게 그것도 도시락김이에요? 다 구워지고 그 소금 뿌려져 있지만 잘려져 있지 않은 김. 그것도 다 도시락김이에요? 아, 그러니까 전장김, 그 다음에 도시락김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양념이 되어 있는 전장김의 네. 경우 도시락김이라고 불러요? 아니면 이렇게 잘려진 것만 잘려진 도시락김? 걸 도시락김. 아, 네. 아. 그 도시락김 그 네모나게 그 플라스틱 통 안에 들어있는 김들 네네네네. 있잖아요. 네. 예, 그거를 보통 이제 도시락김이라고 도시락김. 부르고, 그다음에 전장으로 이렇게 비닐 네네. 포장 안에 네네. 납작한 김들 막 뭐 8매, 12매 이렇게 맞아요. 들어있는 거, 어. 그거를 이제 전장김이라고 부르고,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음. 둘은 다 품목상 다 조미김들이죠. 그쵸. 예. 조미김들. 그다음에 이제 김밥김이라고 하는 거는 조미가 되지 않은 않는 김. 상태. 음. 김밥용 이 마리에 쓰이는 음. 그 음. 김들이고, 근데 도시락김 양 너무 작지 않아요? 그래서 전장김 정도는 대용량들도 먹어줘야 있죠,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네. 막 대용량도 나옵니다. 그 네네. 도시락김들도. 네. 저도 이제 김에 상당한 네. 제 스스로 김 소믈리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데 살기 진짜 때문에. 도시락김 한 통 가지고는 되게 애매하잖아요. 이거 분명히 그렇죠. 밥 한 공기 먹으려면 하나 갖고 안 예, 보통 뭐 되니까. 이렇게 2개, 3개씩 까서 막 먹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게요. 이쯤에서 저희가 지금 나라별 인기 이유, 그다음에 네. 소비의 행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왜 네네. 우리나라 김을 수입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잠깐 유튜브 댓글 질문들을 좀 보고 가죠. 올라왔어요? 네. 아. 자, 김도 따는 지역에 따라 품종이 다른가요? 음, 자, 그리고 음, 우리나라는 김과자 맛있는 거 못 만드나요? 라고 자영업자님, 우리 음, 아주 애청자시죠? 음, 네, 이렇게 물어보시네요. 음, 자, 김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저희가 이제 말씀을 음, 드리려고 하고요. 음, 자, 우리나라는 김 과자 맛있는 거 못 만드냐? 음, 많은 시도가 지금 있죠. 음. 김 부각이라고 해서 이제 네, 약간 튀김 형태의 김을 지금 만들고 있죠. 튀긴 네, 김 과자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이제 김 부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튀김 부각 혹은 튀기지 않은 상태의 음, 음, 그 부각, 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그걸 그걸 뭐요? 뭐라고 하지? 뭐요? 그, 어떤 거? 찹쌀. 찹쌀? 예, 찹쌀 그 반죽으로 김에 입혀서, 묻혀서 거기에 이제 양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튀기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냥 먹을 수 있고 네네, 고춧가루도 막 뿌려져 있고 하던 옛날 김부각 있잖아요. 네네. 그 상태로도 먹고 거기에서 한번 이거를 튀겨버리면은 이제 튀김 음, 김부각. 음, 요게 우리나라가 김을 가지고 좀 전통적으로 음, 만들던 음, 과자의 형태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음, 부각이라는 게 음, 음, 최근에는 조금 더 글로벌한 감각을 입혀서 음, 마치 이 업계 얘기를 들어보면은 음, 포테이토 칩, 그러니까 음, 감자칩에 대항해서 만드는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제 감자칩은 몸에 안 좋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 감자칩에 보면 꼭 무슨 또 감자와 기름이 그, 만나면 무슨 예, 안 좋은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 뭐예요? 그 많잖아요. 트랜스 지방? 예, 트랜스 지방률이 뭐 얼마니 뭐니 맞아요. 이런 거 막 따져가면서 감자칩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네. 뭐 영어 표현에 카우치 포테이로라는 음, 표현이 있지만 음. 그 카우치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감자칩 먹고 있는 음, 사람을 음, 이렇게 빗대어가지고 음, 게으른 사람, 게으르고 음, 뚱뚱하고 뭐 이런 음, 사람 음, 하듯이 음, 뭔가 몸에 좀 안 좋아. 음, 이게 음, 음, 비만이랑 관련이 있어라는 걸로 음, 감자칩이 항상 그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음. 그 사이를 비집고 우리는 건강한데 예, 바삭바삭하고 짭짤해. 그렇죠. 음, 이거 과자처럼 먹으면 돼라고 이제 비집고 들어가려는 시도가 지금 있는 건데 네네. 어, 대단히 많이 팔리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음, 김을 음, 가지고 하는 음, 어, 이 튀긴 과자의 형태가 음, 아주 인기가 많은 상황까지는 아닌 것 음, 같지만 음, 아주 많은 한국의 김 회사들이 김 음. 과자에 도전을 하고 하고 있는 있다.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을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랑 일본 이 세 나라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김이 왜 이렇게 인기 많은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의 이제 지금 안고에 대해서 이제 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네. 자, 한중일의 이 세 나라의 김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달라요? 예. 같은 이게 김이 아니었구나. 아까 자영업자님도 음, 물어보셨지만, 이게 이제 품종이 어떻게 다른지까지는 제가 이제 김을 공부했던 사람은 아니라 그 네네. 품종 차이는 잘 모르겠으나, 김 일본과 소믈리에로서 그쵸. 맛은 평가할 수 예, 있겠는데. 소비자로서 네네. 많은 김을 먹어봤고 해외에서도 먹어본 결과 음, 이게 좀 차이가 있더라. 음. 이제 이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일단 자, 중국은 한국 사람들이 중국 김을 먹으면은 좀 별로라고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러니까 입 안에 김이 들어갔을 때 네네. 김이 풀어져 버리는 느낌이 들어요. 아, 예. 그러니까 김에 힘이 없다. 음, 그러니까 김이 입 안에서 좋은 식감을 낸다라는 거는 음, 입 안에서 뭔가 넣었을 때 이 침이랑 닿아가지고 없어져 음, 버리는 게 아니라 음, 여전히 파삭파삭하면서 그 식감이 음, 잠시 동안 음, 그게 느껴져야지 이 김 맛있다라고 그죠. 이제 생각을 하는 바삭한 게 건데. 녹았지만 질감이 씹을 수 있는 그쵸. 게 남아야 되는. 그쵸. 그 질감이 중요한 거죠, 사실. 근데 이 질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거는 중국 김은 힘이 없어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김을 얇게 못 만들어요. 아, 기술력도? 예. 아, 그러니까 풀어져 버리기 때문에 김 네네. 자체를 그냥 두껍게 만드는 거죠. 아, 중국에서는. 혼자는 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네. 아마도 이제 뭐 품종 혹은 어떤 그 양식을 하는 그런 기후나 뭐 바다 생태계의 어떤 차이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싶기는 한데, 그래서 중국 김은 한국인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거 좀 품질이 별로야 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다른 나라도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 네네. 그래서 그럴 수 중국 있을 것 김을 같아요. 품질이 굉장히 좋은 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음. 외국에서도. 뭐 일본은 그럼 어때요? 일본 김. 일본 김은 음. 힘이 없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어, 비쌉니다. 비싸요. 예. 아, 그냥 이제 수출을 할 때는 사실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네. 일본 김은 비싸기 때문에 경쟁력이 음. 떨어져요. 음. 근데 왜 비싸냐? 음. 일본은 김 산업이 음. 어, 어, 굉장히 발전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그 생산 유통 과정에서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서 보면은 가내수공업 수준이에요. 우리나라 회사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김 회사들이 굉장히 규모들이 큽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냥 어민들이 네. 양식장에서 그러니까 물김을 건져 올려가지고 그걸 네. 자기들이 그냥 조금 말리고 네네. 그 말린 김들을 이제 김 공장에다 납품을 하는 형태가 네.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장에서 그 김을 받아올 때 어민들한테 네네. 그 단가 자체가 비싼 거예요, 그럴 수밖에 일본은. 없겠네요. 그렇죠. 그 대양화가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김이 중국이랑 일본과 기술력 차이도 있다고 해요. 이게 그 김의 단위를 백장당 한 속이라고 부르던데 이게 일속, 한 속이라고 부르던데 네. 일본이랑 중국은 주로 이 백장 단위에서 그 280g 내외의 두꺼운 김을 만든대요. 근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g부터 330g까지 10g 단위로 김의 두께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네. 용도의 김을 생산할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전 세계의 우리나라 김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한국 김이 그러면은 중국 김이랑 일본 김이랑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이제 좀 더 부연을 해서 그러면 진짜 한국 김의 강점이 무엇인지 이걸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자, 우리나라는 이제 일본이랑 비교하면은 철저하게 분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을 하는 어민, 이 어민들로부터 물김을 받아다가 건조를 하는 1차 가공 업체들, 그 다음에 한번 건조가 된 김들을 이제 원초라고 하는데 이 원초를 받아다가 절삭을 하고 조미를 해서 이제 소비자에게 갈 수 있는 그 가공을 하는 2차 가공 업체들. 여기까지 완전히 분업이 되어 있고 이 1차 가공 단계가 이미 공장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물김을 가져다가 네. 그 엄청나게 큰 오븐 속에 집어넣고 거기서 이제 건조를 하는 거라고 해요. 이게 무슨 네네. 뭐
간의 수공업이라면은 거의 뭐 바닷바람에 말렸다, 뭐 황태를 네네네네. 뭐 1년 동안 말린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단시간 내에 건조까지 만들어내는 거네요. 대량 생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은 1차 가공 단계에서부터 많이 모아서 한 번에 빠른 시간에 건조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네. 규모의 경제가 생기고 거래 물량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김은 조수간만의 차가 큰 곳에서 잘 자란대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서해안과 남해안이 김 재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형이다. 그렇군요. 이렇게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김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가물어도 안 되고 너무 비가 많이 와도 안 되고 적정한 강수량이 뒷받침이 돼야 된대요. 그리고 수온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차도 안 된대요. 이러니까 이게 남쪽이나 이게 적도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나 네네. 양쪽 극지방에 있는 찬바다에서는 이게 또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또 비가 너무 많이 와도 안 되니까 적도 근처는 그것도 안 되는 거고 물론 물도 너무 따뜻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바다가 있는 남해와 서해가 있는 이쪽 위도가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에서 이제 김을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김도 많이 자라날 수밖에 없는 지형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고 네. 게다가 우리는 가공 기술력도 이제 규모의 경쟁을 갖췄다. 게다가 그 김을 어느 정도의 두께로 만들 수 있는 그 기술력도 네. 우리나라가 독보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국 김이 이러한 강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아까 박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얇게 절삭을 해낼 수 있다. 네. 요거는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도시락김, 그러니까 제가 계속 도시락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조미김, 재래김 형태 혹은 뭐 돌김 형태의 이런 재래김들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그냥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그냥 밥에다가 그 재래김을 이렇게 싸먹는 게 맛있어요 하면은 그건 전부 그냥 우리나라 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식 김밥은 김이 두껍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얇으면서도 질기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에 가서 일본의 김밥을 먹으면은 김이 두껍다고 느낄 거예요. 김 되게 두껍다. 네, 그렇게 느끼는데 가령 그러니까 한국식의 어떤 맛을 표현하자 그러면은 또 김이 너무 두꺼우면 안 될 텐데 김밥이 만약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한국 김이 그렇죠. 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김밥김을 만들 수 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기술력을 가진 게. 그러면 전 세계에 팔리는 이 김밥 뭐 출처는 뭐 다 김밥의 변형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문화에 따라서 네. 뭐 맛이 다양해지고 있는데 여튼 그 모든 김밥김의 김은 다 한국 김이다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그러니까 생산량도 많은데 네네. 거기에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으니까 지금 독보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국의 K김이. 그러니까 이 정말 위상이라는 게 그 블랙 페이퍼에서 지금 블랙 컨덴서가 돼버린 거잖아요. 네, 지금 반도체가 돼버렸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 네. 김은 누가 제일 먼저 먹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제일 먼저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조가 어디예요? 아, 저는 잘 혹시 아시나요? 이게 들어오기 전에 이제 선배랑 약간 얘기했잖아요. 어디가 원조냐? 네. 제가 좀 찾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조사하고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내가 조사하고 물어보지 말아야지 했는데 또 물어봤네. 네. 아무튼 참, 제가 방금 전에 하나 잘못한 거 하나만 정정할게요. 뭐요? 이게 블랙 반도체가 블랙 세미콜론. 세미컨덕터인데 세마이 컨덕터를 제가 네. 컨덴서라고 잘못 얘기를 했어요. 세마이 컨덕터. 네. 자, 그래서 네. 원조 어딘데요? 이게 여태 어쨌거나 이 한중일이 전 세계의 김을 먹여 살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나라 중에 제일 먼저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 나라가 맨날 네. 원조 경쟁 하잖아요. 네. 뭐 벚꽃 원조 누구야, 뭐 이런 거 하고 김치 원조 누구야 이런 거 막 경쟁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록이 있어요. 네. 삼국 시대부터 김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네. 어디 기록이 남아 있느냐? 무려 이제 고려 시대 충렬왕 때 이련 스님이 편찬한 삼국유사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라 시대 때부터
김을 먹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음, 이거 보면 이제 1500년도 훨씬 전부터 김을 먹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네요. 구리가 원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그 태자에다가 위에 풀초가 있는 게 이게 태자 맞나요? 해태라고 좀 예. 과거에 불렀던 것 같아요. 아, 김의 옛날 표현은 해태다. 네네. 이게 또 어, 김을 왜 김이 김이 됐을까라는 어, 것도 이제 분분한 거잖아요. 이게 그러게요. 왜 김이지? 김양식을 최초로 이제 창안한 사람이 조선 인조 시기에 전남 광양의 김여익이라는 선비입니다. 김여익 씨. 네. 그래서 김여익 씨의 이제 성을 따서 네. 김이라고 부르게 된 거 아니냐. 아, 그런 썰이 있다는 네, 건가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예. 그런 아니, 설이 있고, 해태였는데. 네, 해태라고 불렀다는 것도 있고, 이제 예. 그래서 김이 됐다는 설도 있고, 이렇게 아. 얘기가 이제 분분합니다. 아니, 그게 김이, 그래서 음, 국제적으로 지금 김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네, 예, 이거 보통 이제 씨위드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네네, 씨위드는 사실 김이라는 것보다는 음, 해초에 가까운 표현이잖아요.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김을 뭐라고 표현을 할 거라 했을 때 이제 일본에서 뭐라고 해요? 놀이야, 아, 놀이야 이렇게 얘기를 음, 했는데 노, 한국에서 야 음, 무슨 놀이야, 음, 음, 야 니네 음, 얼마 뭐 세계에다 팔지도 못하는 주제, 음, 야, 음, 음, 김이라고 해 김 해가지고 음. 지금 예, 김이라는 말이 공식 명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KIM? 아니요, 뭐예요? GIM일 것 같은데요. 예, 아, 만약에 그래요? 약어가 아니 그 스펠링이 아,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 예, 음, 김 음, 음, 음.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또 저는 이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김이 네. 김을 드시면 지구를 살리는 일이 됩니다. 아, 김을 먹으면 이게 아, 먹으면서 지구를 환경 보호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되게 왜 그러죠? 재밌는 건데, 네. 이 유엔 보고서 해조류 선언문에 따르면 이 김을 재배하는 동안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포집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김이 김이 이산화탄소를 먹는데요. 먹는다는, 네네네. 그러니까 빨아들인다는 거네요. 네네. 요즘 가장 환경 문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 뭡니까? 아, 이산화탄소죠. 네, 탄소 그러니까요. 배출 줄이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을 재배하면서 이산화탄소도 줄이고 음, 이게 환경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 환경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김을 드시는 겁니다. 어, 예. 김을 더 많이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아, 그러면 이거 뭐 그 탄소 배출 그 협약 이런 거에 우리나라는 김 재배 면적이 넓다 이런 거 좀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 거 진짜로 아닌가요, 개선해야 이거?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이제 세계에서 최근에 그 네. 김 양식장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저장할 수 있는지 연구 시작하게 됐대요. 연구 아, 시작하고 있대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온실가스 배출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탄소 배출원으로도 이 김 음, 양식장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또 이 기술도 좀 재밌었는데 예. 런던의 한 스타트업에서 이 해초로 플라스틱 대체품을 만들고 있대요. 그러니까 아, 그림을 보니까 약간 해초가 끈적끈적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죠, 그죠. 예, 예, 예. 끈적끈적하잖아요. 그걸로 약간 그 비닐봉지 같은 거를 만들더라고요. 아, 그건 이미 나와 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잘 녹는 음, 어 그렇게 이제 플라스틱 대체품을 만들고 있는 기술력을 이제 개발도 하고 있고 또한 어, 이것도 재밌었는데 호주와 하와이에서는 가축에게 먹이면 소 트림에서 나오는 메탄을 줄일 수 있는 아, 그러한 그 뭐죠? 사료로, 사료를 만드는데 예, 좀 더 기술력을 쓰이고 있다. 개발하고 있다. 아, 이러한 것도 좀 그러네요. 재밌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그 해초를 사용해가지고 음. 비닐봉지를 만드는 거는 음음. 실제로 봤어요. 그건 이미 상용화가 음. 됐더라고요. 네네. 예. 전에 인도네시아에 갔다가 봤는데 음. 약간 질감이 특이했어요, 비닐봉지가. 근데 네. 이거 뭔가 좀 좋아 보인다, 음 음 비닐봉지가. 음.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자세히 읽어봤더니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아. 이런 것, 내용들이 쓰여 있어서 네네네. 알게 됐는데 그 뒤에 와서 이제 좀 검색을 해보면서 찾아봤더니 해초를 가지고 네. 비닐의 질감이 나는 그러니까 플라스틱 백을 이미 음. 만들어서 자연 분해가 되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야 녹기도 잘 네. 녹을 것 같고. 하여튼 이 김과 같은 이런 해초가 음. 상당히 지금 세계적으로 음. 각광을 받는 상황인 거는 네. 분명해 보입니다. 김 너무 재밌는데요. 네. 그래서 어. 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또 새로운 소식, 그다음에 음. 좀 조금 더 연구가 되면은
더 다른 얘기들을 또 한번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김이 인기가 많은 이유. 또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씨가 많은 것도 김씨잖아요. 아, 관련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김씨가 김을 만들어서 김을 양식을 하기 시작해서 김이다. 관련이 없지 않은 것도 아니네요. 아, 그 그러면. 너무 낭설처럼 들리기는 하는데. 아니 근데 그 광양에 가면 이 김여익 씨의 그 박물관 같은 게 있는데 아, 거기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대요. 아, 그래요. 응, 응. 아, 그렇군요. 예. 음, 훌륭하신 분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네. 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까요? 아우 네, 아우 배고파요. 네. 오늘 점심은 제가 꼭 밥에 김을 싸서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하루 이제 뭐 눈, 그다음에 날씨 다 조심하시고 오늘 밤에 한국 오늘 또 축구 4강전이 있으니까 또 네. 재밌게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축구 소식은 또 내일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